안녕하세요. 쉬운 설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미국인들이 집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요약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많은 미국인들이 높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매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을 팔거나 재대출을 받아서 많은 이자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7월부터 집 가격이 내려가면서 집을 팔아도 재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600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2008년 미국 인구가 약 3억 명이었으니까 전체의 2% 정도가 집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그 많은 사람이 집을 잃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를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다 못 갚은 상태에서 집을 포기하면 남아있는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똑같은 상황에서 집을 포기하면 남아있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집을 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28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2004년쯤부터 228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줄여서 228 대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228 ARM이라고 합니다. 228 대출은 첫 2년은 고정금리, 그 후 28년은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면 대상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고 대출 금액은 집값의 100%까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은 첫 2년은 이자를 안 갚아도 되거나 연 6%로 갚고 나머지 28년은 변동금리로 이자를 갚는 겁니다. 그런데 변동금리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평균 연 11%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04년쯤부터 228 대출로 집을 구매했고 그렇게 구매한 집을 담보로 재대출을 받아서 집을 몇 채 더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당시의 미국인들이 대출과 재대출로 어떻게 집을 여러 채 샀는지를 대강 알아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집값의 100%를 대출받는 주택담보대출로 구매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15억으로 오르면 재대출로 집값의 80%인 12억을 대출받습니다. 그리고 12억 중에서 쓸 거 다 쓰고 남은 돈 8억으로 새로운 집을 하나 더 구매합니다. 그리고 새로 구매한 8억짜리 집이 12억으로 오르면 재대출로 새로 구매한 집값의 80%인 9억 6천을 대출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집을 또 하나 구매합니다. 당시에 대략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집을 늘렸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원인은 당시에 집값이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재산이 집값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손에 쥐는 것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많아져서 이자에 치이다가 집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금 더 나눠서 설명하면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을 팔거나 재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를 갚고 나서도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집값이 그대로일 때는 집을 팔거나 재대출을 받으면 갚아야 할 돈만 남습니다. 집값이 내려갈 때는 집을 팔거나 재대출을 받으면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아집니다. 참고로 제가 얼핏 검색해 본 바에 의하면 집값이 그대로거나 내려가면 은행에서 재대출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재산이 집값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결론만 말했는데 이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 금액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걸 설명은 하지 않고 화면에 띄우기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사람들이 어떤 과정으로 집을 잃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1996년부터 집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28 대출로 집을 구매하는 서프라임인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재대출을 통해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28 대출이 3년째에 접어드는 2006년이 됐습니다. 2004년에 228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부터 이자를 연 11%로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일부는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그 집을 압류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압류돼서 판매되는 집이 많아지다 보니까 2006년 7월부터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집을 팔거나 재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갚는 걸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악순환이 시작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포기했고 집값도 더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다른 요인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주택가격입니다.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은 2006년의 주택가격이 2000년의 약 2배였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나 마이애미처럼 따뜻해서 인기가 많은 지역은 2006년의 주택가격이 2000년의 약 2.7배였습니다. 책 빅쇼트를 보면 베이비시터 일을 하는 분이 2003년에 여동생과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재대출을 통해서 뉴욕에 있는 집 6채를 구매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이비시터라고 하면 소득이 그렇게까지 많은 직업은 아닐 텐데 그런데도 뉴욕에 집 6채를 샀다는 걸 보면 당시의 주택담보대출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제기사를 찾아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인들은 재대출을 받을 조건이 돼도 재대출을 잘 안 받는다고 합니다. 2008년의 경험 때문에 빚을 최소화하려는 문화가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28 대출과 관련된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이전에 상업은행이나 주택담보대출회사가 228 대출을 받는 고객들을 속이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주택담보대출을 계약을 맺을 때 변동금리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고 고객들의 신용점수가 쌓인 걸 고의로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아서 고객들의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이 그런 사기 행위를 한 건 많은 이자를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자를 많이 받을수록 은행이 챙기는 돈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이자를 못 갚고 집을 포기한다고 해도 당시에는 집값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집을 압류해서 팔면 돈을 벌 수 있어서 어떻게든 손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물론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고객들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 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재산이 집값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상황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집을 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재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집값이 그대로인데 집을 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집값이 그대로인데 재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집값이 내려갔는데 집을 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집값이 내려갔는데 재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